안녕하세요, 여면석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경각심을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에너지 위기 상황이란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위기는 기회란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가 변화했는데요. 그 에너지 변화는 항상 국제사회 리더 국가들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으로 이용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산업혁명을 촉발한 석탄을 꼽고 싶습니다. 인류가 석탄을 이용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조금 더 멀리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석탄 시대의 제왕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든 영국은 당시 주 에너지원이었던 석탄을 활용해 전 세계를 누비며 막대한 힘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석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석유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석유의 등장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용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2차 세계대전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석유의 최대 공급자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39년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후 석유 생산의 주요 거점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으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석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과 정치, 외교력을 전부 동원해 석유에 대한 패권을 지키며 전 세계 최강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석유의 시대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 집중된 석유는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측면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미국과 서유럽 등 소위 서방 국가들의 개입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는 1차와 2차 총 2번 일어났습니다. 1차 오일 쇼크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는데요. 1973년 10월 이집트는 시리아 등과 함께 오일에 빼앗겼던 이집트의 핵심 경제 수단인 수에즈 운하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는 1차 오일 쇼크의 원인이 되어 1974년 3월까지 매일 430만 배럴의 석유 공급이 끊기고 배럴당 3달러 정도 했던 석유 가격을 10.4달러로 3배 넘게 폭등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70년대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1973년 물가 상승률은 1년 만에 폭등하게 됩니다. 최근 5에서 7% 물가 상승률로 인한 여러 경제적인 고통과 비교하면 당시 살인적인 물가 상승의 피해는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석유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소련은 1983년 서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무려 4,451km나 되는 대규모 가스관을 개통했고 때마침 미국의 제재도 풀리면서 천연가스는 서유럽의 석유와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1983년 한국가스공사를 출범시키면서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편입시켜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의 패러다임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기후변화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나아가 온실가스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원은 바로 수소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온실가스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0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소를 이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혹은 수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이용하고 제거한다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 역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운반과 저장 기술이 완성되면 수소는 우리가 가장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인 석유와 가장 무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펼쳐질 수소 시대에 대한 준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천연가스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 역시도 수소에 대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통량 제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와 단계적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산업의 핵심이 될 운송과 저장을 위해 액화수소 배관망 구축과 해외 액화수소 도입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석탄부터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 시대 주류 에너지원을 선점한 나라는 어김없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수소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주류 에너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